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온라인에서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 확인 앱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5개 회원국인 덴마크와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이용자 연령 확인 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화요일 밤 시카고 레이크뷰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및 총격 사건과 관련해 한 시카고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 2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1명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오후 11시 30분경 레이크뷰 멜로즈 스트리트 900블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이민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영주권 발급도 까다로워지면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시애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검거됐습니다. 시애틀 경찰국과 연방수사국이 지난 7일 1년의 은행 강도 혐의로 24세의 리나 장 씨를 체포했고 그녀는 현재 8건의 1급 강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명 오디션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베테랑 음악 감독이 남편과 함께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미 방송과 음악계에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용감한 대응으로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피해를 막은 한 집사가 지역 대리점으로부터 새로운 차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드나주에서 무슬림 풀라니 목동들이 성경 공부 중인 기독교인들을 공습해서 5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12일간의 무력 충돌 이후 반체제 인사들을 겨냥한 대규모 탄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 현재까지 이란에서는 수백 명이 체포됐고 최소 10명이 변호사 없이 형식적인 재판만 거친 뒤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강력하게 서류 미비자들 체포를 계속하면서 체류 신분 관련해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서 가짜 이민 변호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무자격 상담자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이민 컨설턴트 회사는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 상담이나 서류 대행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먼저 대면 상담을 피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허위 정보를 제출하라고 조언하는 것도 가짜의 대표적 신호로 그 어떤 경우에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이민 변호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국 내부 인맥을 내세우면서 비정상적 일처리를 암시하거나 여권 등 원본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 신분 주민들을 노린 광고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시애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검거됐습니다. 시애틀 경찰국과 연방수사국이 지난 7일 1년의 은행 강도 혐의로 24세의 리나 장 씨를 체포했고 그녀는 현재 8건의 1급 강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사회는 충격과 함께 범인 검거에 대한 안도감을 동시에 표하고 있습니다. 기소 문서에 따르면 리나 장 씨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시애틀의 퀸웬, 웨스트 시애틀 등 여러 지역에서 은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 여성은 은행 직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손글씨 쪽지를 건네 현금을 요구했고, 일부 사건에서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암시하거나 실제 총기를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나 장 씨는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으로 들어갔고, 침착하게 직원에게 쪽지를 전달하며 다이팩이나 추적 장치가 없는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는 지난 4월 푸젯 사운드 크라임 스토퍼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제보자는 리나 장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이 여성이 범행에 대해 자랑하고 FBI 수배 대상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리나 장 씨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고, 버스 및 아파트 감시 영상, 구글 지도 등을 활용하여 그녀의 동선과 범행 시점을 일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체포 소식에 미국 내 한인사회는 복잡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한인 여성이 연쇄강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가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 오디션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베테랑 음악 감독이 남편과 함께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미 방송과 음악계에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CNN에 따르면 아메리칸 아이돌의 음악 감독인 로빈 케이와 그의 남편 토머스 델루카 부부가 지난 14일 오후 LA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국은 이들 부부에게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자택에 출동해 이들 부부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나흘 전인 지난 10일 누군가가 이들 부부의 집 울타리를 뛰어넘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별다른 침입에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15일 이들 부부의 살해 용의자로 22세의 남성인 레이먼드 부더리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0일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그 사이에 집에 돌아온 부부를 맞닥뜨리고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5일 화요일 밤 시카고 레이크뷰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및 총격 사건과 관련해 한 시카고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 2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1명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오후 11시 30분경 레이크뷰 멜로즈 스트리트 900블럭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알려졌으며 길을 걷던 중 용의자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한 여성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카고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지만 신속한 수사와 체포로 범죄자를 사법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가중 강도와 치명적인 무기 사용에 의한 가중 폭행, 총격에 의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미국 이민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영주권 발급도 까다로워지면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서 수속한 시민권자의 직계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의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전체 숫자는 집계할 수 없지만 이들이 한 해 3,500명 내지 4,000명이라는 점에서 2024년 한 해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1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00명 이상이 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2024년 한 해 8,434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3년 9,570명에서 1,000명 이상 급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유럽연합이 온라인에서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 확인 앱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5개 회원국인 덴마크와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이용자 연령 확인 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에 따르면 연령 확인 앱의 시범 모델은 성인 콘텐츠 접근 이용자의 연령을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집행위 당국자는 5개 국가에서 맞춤형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을 확인하나 개별 회원국에 따라 15세 또는 16세 혹은 13세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르면 가을경 각 회원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연령 확인 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 준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행해야 하는 미성년 보호 조치 가이드라인도 발표하면서 플랫폼 회사의 미성년자 대상 사이버 괴롭힘 방지 조치와 유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통제 등을 시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지난달 용감한 대응으로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피해를 막은 한 집사가 지역 대리점으로부터 새로운 차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미시간주 웨인에 있는 크로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된 직후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을 포함한 15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용의자로 지목된 브라이언 브라우닝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교회 주변을 난폭하게 운전했고 교회에 주차한 후 전술 조끼를 착용한 뒤 두 자루의 총기를 소지한 채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로 진입 중이던 리처드 프라이어 집사가 자신의 트럭으로 범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용감한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 웨인시의 한 포드 대리점은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트럭을 희생한 프라이어 집사의 용맹한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차량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드나주에서 무슬림 풀라니 목동들이 성경 공부 중인 기독교인들을 공습해서 5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풀라니 목동들은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경 카드나 카루주 지역 캠파니 마을에 위치한 위닝 올 복음주의에서 열린 성경 공부 및 기도 모임을 급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카주루 지역에서는 연초부터 풀라니 무장 세력에 의한 기독교인 납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최근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12일간의 무력 충돌 이후 반체제 인사들을 겨냥한 대규모 탄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 현재까지 이란에서는 수백 명이 체포됐고 최소 10명이 변호사 없이 형식적인 재판만 거친 뒤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군사적 타격을 받은 이후 내부 결속을 위해 강압적인 통치 수위를 한층 높였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이란 국민들이 처한 상황은 전쟁 이전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안타깝지만 앞으로 억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소폭 떨어지면서 그나마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3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22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